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출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고 아직까지 찾는 사람이 많은 아이폰 8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아이폰 8은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 홈버튼이기도 하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서 SKT에서 최근에 물량을 많이 풀기도 했죠. 2020년에 과연 아이폰 8을 써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봅시다. 아이폰 8 디자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고른 색상은 골드인데 색상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또 한정판으로 나왔던 레드가 있는데 지금은 중고 말고는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밖에 없을 거예요. 색은 정말로 이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8부터 가장 큰 변화는 이 앞면 뒷면에 고릴라 글라스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폰으로 이렇게 쓸 때 그립감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뒷판이 깨지면 부모님에게 등짝 스매시기 각이지만요. 아이폰 8 앞면은 솔직히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홈 버튼에 짝대기 점 두 개 디자인은 아이폰 5S 때부터 이어져 온 애플의 전통이기도 한데요. 그 덕분에 구형 T가 그래도 갤럭시에 비해서는 적은 느낌이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형 아이폰에 비해 아이폰 8에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아이폰 X부터 지금 두께가 점점 커지더니 지금 현재 1mm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그립감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이폰 8은 이어폰 단자가 여기 밑에 없기 때문에 번들로 주는 이어폰을 쓰던가 에어팟을 사던가 해야 돼요. 이런 애플놈들 장사 잘해. 화면을 켜고 디스플레이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아이폰 8은 4.7인치의 풀 HD가 아니라 H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4인치대 스마트폰은 지금 봐도 매우 아담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는 LCD인데 매우 좋은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해상도가 작아서 거슬리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PPI가 300ppi를 넘어서 생각보다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유튜브 볼 때 1080p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11 시리즈부터는 빠졌는데 아이폰 8에는 있는 게 3D 터치인데요. 힘의 세기에 따라서 피드백이 다르게 오는데 평소처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냥 들어가게 되지만 이렇게 세게 누르게 되면 다른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아이폰 8을 2020년에 사게 된다면 가장 고민하는 요소는 성능이 이게 딸리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성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스펙은 A11 바이오닉 칩셋의 램은 램크루지답게 2기가가 들어갔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할 거 없이 매우 점수가 높고요. 이제서야 이 안드로이드 스냅드래곤 855나 엑시노스 9820이 따라올 정도로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iOS 13으로 출시할 때는 자잘한 버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iOS 13에서는 매우 쾌적하고 불편한 요소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구동해보면 매우 빠릿빠릿하게 잘 뜨고 붕 뜨는 현상 없이 매우 좋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카메라가 빠질 수 없죠. 아이폰 8은 싱글 12메가픽셀의 f1.8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갤럭시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이폰으로만 보면 7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야간 사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볼만한 수준으로 나오고 주간 사진은 여전히 아이폰 특유의 색감이랄까? 매우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할 거 없이 매우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는 아이폰 8은 4K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8이 아이폰 8 플러스나 아이폰 X에 비해서 빠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렌즈가 일단 하나가 빠졌고 그걸로 인해서 인물 사진이나 광합중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금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페이스 아이디 방식이 아니라 터치 아이디인데 인식 속도는 요즘 들어서 다 똑같아진 것 같아요. 터치 아이디는 2세대가 들어갔는데 여전히 빠르긴 하지만 저처럼 다한증이 좀 심하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8은 IP67 등급 방수방진이 들어갔는데 보급형에는 요즘 방수방진을 거의 안 넣다시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아이폰 8이 스피커가 상당히 쓸만한데요. 스피커는 애플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제가 프로 앱 등이긴 한데 아이패드, 아이맥,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내장 스피커는 언제나 훌륭합니다.
이쯤 되면 배터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배터리는 이런 작은 기기에서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배터리 효율이 87%대인데 보통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나와준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하고 오직 웹서핑, SNS만 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평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긴 것 말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5W 충전기는 매우 아쉬워요. 그리고 아이폰 8부터는 무선 충전이 7.5W 출력으로 지원을 합니다. 시인증된 무선 충전은 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거나 사도 다 지원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아이폰 8의 단점을 뽑자면 화면이 요즘 출시한 스마트폰보다 작아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구매할 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리비는 OLED 패널이 들어간 아이폰에 비해서 싸긴 하지만 액정 수리비는 18만원 정도 하고요. 배터리 교체 프로모션도 X 시리즈 이상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도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폰 8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이폰 8을 과연 2020년에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당당히 사도 됩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아이폰 8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거나 가성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싸게 잘 구매하신다면 매우 만족할 것 같아요. 사진도 잘 나오고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가고 성능도 매우 준수하고 이 가격대에 기본기가 매우 충실한 폰은 찾기가 힘든데 기본기가 가장 충실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네요. 이상 여기까지 티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